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태은입니다. 오늘 가정법 엑서사이즈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 59페이지 펴보시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해 볼 텐데,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문장 해석을 같이 한번 곁들여 보면서 이런 식의 문장들은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자주, 조금 이따가는 아니죠. 나중에 우리가 독해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읽어주어야 한다라는 팁들을 좀 같이 넣어서 좀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59페이지죠. 우리가 9번까지 했고 10번 할 차례인데 가보겠습니다. 일단 답을 찾는 건 쉬워요. 그쵸? 일단 if에다가 59만 체크해 주시면 가정법이다 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고, 그죠? 앞에가 빈칸이기 때문에 뒷부분을 먼저 보시면 지금 우슈쿠마 have pp 약간 좀 이렇게 ed가 붙어 있으면 뭐 과거 아니면 pp더라. 우슈쿠마 have pp 해서 앞에 필요한 것은 had pp더라 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had에다가 been이 들어가 있으면 뒤에는 en, 요게 비동사의 pp 형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정답이 B번이다 라는 것은 꽤 쉽게 금방금방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10번의 정답은 B번이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해석을 좀 해보시는데 일단 qualified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약간 형용사로 자격을 갖춘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어머나? 자, 자격을 갖춘. 안 쓸게요. 자격을 갖춘. 네. 그래서 만약에 케이트가 충분히 자격을 갖췄었더라면 끊고 should have adapted quickly to the new system 해가지고 들어가고 있죠. 우리 아까도 좀 나왔던 동사인데 adapt란 동사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문법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뭐 listening이면 listening, 독해면 독해 좀 전범위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살짝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이 adopt가 있고 adapt가 있죠? 네. 쌤 뭐가 달라요? 할 수 있겠는데 여기는 O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A로 이제 모음이 변했거든요. 이 두 동사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영어 실력이 좀 수준급인 것이죠.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adopt는 1번 뜻이 뭐죠? 여러분 옵션이라고 들어보셨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본이고 이게 디폴트고 여기에다가 옵션을 이렇게 추가할 수 있어. 옵션은 뭐죠? 내가 선택해가지고 뭔가 이제 비용을 더 지불을 해가지고 추가해주는 거지. 옵트가 옵션 할 때 그 옵트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채택하다, 선택하다 요 정도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adopt란 동사를 쓴다면 이게 채택하다, 내지는 선택하다. 네. 이런 동사 뜻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두 번째 뜻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결정할 수도 없지만, 반대로, 부모님도 우리를 선택하거나 결정하기가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한창 왜 우리나라에 무슨 수전이 약간 이런 얘기 돌았을 때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자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우리들 중 몇 명이나 태어날 수 있었을까? 이 생각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입양 절차를 잘 모르긴 하지만 내가 아이를 입양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선택해가지고 좀 데리고 올 수 있는 그게 약간 좀 입양이라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제가 얘를 데리고 갈게요. 얘를 데리고 갈게요. 이 선택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애를 갖다가 입양해야 되겠다. 이런 선택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adopt가 두 번째 뜻이 입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독해 지문에서 adopt가 들어가 있으면 채택, 선택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이를 입양해 오는 그것도 adopt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로서 adoption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건 약간 좀 입양센터, 입양이란 뜻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형용사로서 adopted 이렇게 들어간다면 입양된 아이 He is an adopted child 해서 들어가 있다면 쟤는 약간 입양된 아이야 정도의 해석까지 같이 가져가셔야 되겠더라. 되게 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꼭 숙지를 하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 adapt도 있죠. adopt도 있는데 adapt도 있다 이겁니다. 자, 요거는 1번 뜻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원래는 O였죠. adopt였죠. 근데 A가 앞에 있는 A한테 맞춰줬죠? 원래는 O랑 A로 달랐잖아요? 그죠? 억진 거 압니다. 근데 O가 A로 A한테 적응이 됐잖아요. 맞춰줬잖아요. 아까도 나왔었는데 뭔가에 맞춰가지고 약간 변형하고 변경되는 거 있지. 적응하다. 조정하다. 조절하다. 이런 동사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adapt라는 동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adapt to, 어딘가에 적응하다, 어딘가에 맞추어 조정하다, adapt to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많이 쓰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두 번째 뜻이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저한테 만약에 웹툰용 원고가 하나 있어요. 웹툰 요즘에 재밌는 거 많이 있죠. 그쵸?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영화로 각색을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웹툰용 원고를 영화에 맞춰가지고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고를 각색하다. 약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adapt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잘 나오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될 거고 이 문장 한번 읽어보시면 이 문장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이 정도의 문장은 독해 지문에 엄청 많이 나오게 되니까요. 만약 케이트가 충분히 자격이 있었더라면 그녀는 would have adapted to 적응할 수 있었을 거다. 어디에? The new system. 새로운 시스템에 아마 잘 적응할 수 있었을 거다. 이 문장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얘가 실제로는 qualified, 자격이 없었어요. 걔가 자격이 없어가지고 적응 못한 건데 만약에 충분히 자격이 있었더라면 빠르게 적응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가는 문장이겠죠. 넘어갑시다. 네. 요 adapt 무조건 이제 기억했다가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수도 없이 맨날 심지어 독해에는 동의어 문제도 나오거든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독해에는 동의어 어휘 문제도 섞여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에 어댑트 같은 거 진짜 맨날 나오는 동사들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1번을 보시면 이제 가정법은 껌이죠. 금방 풀 수 있겠죠. if 체크하시고 자, would 체크하시면 뒤에 not 같은 거 그냥 무시하시고 would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죠? if 주어 something 주어 우시쿠마 동사 원형이니까 우리는 여기에 지금 과거 동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따라서 지금 과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는 C번이 정답이지 않습니까? 아, 정답이 C번이겠다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이 문장도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if he completed his job properly. properly가 제대로라는 부사죠. 제대로. 만약에 그가 자기의 일을 제대로 끝냈었더라면, 제대로 끝냈다면, he would not be criticized. criticize가 이제 비난하는 거니까, 그는 비난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약간 이 정도의 문장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요.
일단 job. 얘도 독해 지문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죠. job. 여러분이 job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직업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여러분 여기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하면은 job을 갖다가 이건 내 직업, 약간 나의 occupation, 내 직장, 직업, 내 생업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job은 사실은 물론 뭐 직업이란 뜻도 있겠지만 내가 오늘 잘 끝내야 하는 일 있죠. 오늘 잘 마쳐야 하는 일,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이것도 job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일을 완성시킨다, 내 직업을 완성시킨다 라고 하면 상당히 어색한 거 눈치챌 수 있으시죠? 오늘 해야 할 일을 잘 적절하게 끝내서 덜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는 게 훨씬 더 적절한 겁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 또 properly라는 품사가 있는데, 단어가 하나 있는데 볼게요. 또 독해진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proper. 그리고 properly. 그리고 좀 헷갈릴 수 있는 것이 prosper. 저는 독해할 때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스펠이 다르면서 6인 S가 붙어있고 6인 S가 안 붙어있죠. 그러면서 잘 나온 애들, 이거 구분하는 게 꽤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독해의 절반은 어휘력이니까요. 자, proper, 얘는 형용사로 적절한, 타당한 이라는 뜻이고,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형용사예요. 제 영어 되게 잘해. 제 되게 좀 적절한 영어, 되게 올바른 영어를 구사해 같은 거 할 때 proper English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되게 좋은 형용사예요. 쟤는 되게 proper의 완전 극찬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뭐 제가 지금 품사 얘기할 건 아니지만 약간 부사 라는 품사로 바뀌면서 뭔가 하게 라는 어미가 붙습니다. 요거는 적절한, 요거는 적절하게. 우리 품사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적절한, ly가 붙으면서 적절하게. 그죠? 그리고 proper, 비슷하게 생겼지만 prosper 이라는 동사도 존재하게 됩니다. 예. prosper, 독해지문에 정말 많이 나오는 이제 동사인데, 이거 번영하다, 내지는 번성하다. 보통 어떤 국가나 어떤 경제 체제나 아니면 어떤 그 사업체는 많이 쓰이는데, 요즘 되게 잘 나간다라는 얘기할 때 prosper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죠? 한 개 더 해볼까요? 만약에 이 proper에다가 t를 붙여가지고 property라고 가준다면 이거는 무슨 뜻이죠? property. 이거는 재산입니다. property, 재산. 특히 약간 좀 부동산 같은 것들 있죠. 부동산 같은 거 얘기할 때는 약간 property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외워두시면은 무조건 독해지문에 항상 나오는 어휘들이거든요. 단어를 외우셔야 할 텐데 좀 이렇게 보면서 같이 공부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테니까 같이 외워주시면서 해석하고 1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I guess. 뒤에 대생략이죠. 자, 내 생각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추임새 같은 겁니다. 추임새. 우리도 한국어 같은 거 얘기할 때, 뭐,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시작을 하죠. 비슷한 거예요. I think, I guess, I believe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운을 떼는 겁니다. 진짜 문장은 뒤에서부터 시작해요. 자, we, 뒤를 보시면은, might, 우슈꾸마 떠 있고요. 밑에 보시면, if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가정법 문장이 되는 거면서 if 주어 something 앞에 주어 우슈쿠마 have pp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had pp가 필요하겠죠. 지금 A, B, C, D번 보기가 살짝 헷갈리게 약간 혼동스럽게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had pp는 정답이 D번이겠죠. had.
약간 B번이랑 D번이랑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으니까 살짝 헷갈려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가정법 공식상 if 주어 had pp가 필요한 구간일 거고 지금 had pp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은 D번밖에 없다는 거. 답은 빨리 고르셨을 거예요. 그쵸? 자, 해석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게요. 보시면 자, I guess 내 생각에는 뒤에 보시면 여기 이제 PP 형태이긴 한데 원형이 get along with이거든요. get along with. 자,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우리 수거 중에서 get along with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누구와 친하게, 누구와 잘 지내다. 자, 요 정도의 해석이 됩니다. 이런 걸 수거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잘 지낼 수 있었을 거야. each other, 서로와 잘 지낼 수 있었을 거야. much better, 훨씬 더 잘. 내 생각에 우리 아마 훨씬 더 잘 지낼 수 있었을 거야. 뭐 했더라면? If he had the decency. 디센스도 진짜 많이 나오는 거죠. 볼게요. 여러분 그 디센트라는 형용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써본다면 우리 디센트라는 독해 지문 그리고 이제 리스닝에 진짜 많이 나오는 형용사가 하나 있는데 이게 형용사입니다. 뭔가 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게 약간 사람을 꾸며주잖아요. 그럼 약간 예의 바른이라는 뜻이에요. 예의 바른. 여러분 그 polite라는 단어 아시죠? 쟤 되게 좀 이렇게 경우가 바르고 예의가 발라. 결국 이제 뭐 예의가 바르다는 건 약간 경우가 바르다는 이야기인데 커보니까 그죠? He's so polite 하면 쟤 진짜 예의가 발라. He's so decent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의어고요. 이게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 사물한테 쓰이면은 사물한테 쓰이면은 나쁘지 않은 not bad예요. not bad. 걔는 뭐 나쁘지 않은, 뭐 꽤 괜찮은 차를 몰아. 아니면은 걔는 꽤 괜찮은 뭐 이렇게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칭찬이죠. 나쁘지 않은, 꽤 괜찮은 이 정도의 뉘앙스를 줄 때 decent라는 형용사를 정말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decency라는 것은 이 decent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이건 약간 예의, 예절, 보통 품의 뭔가 할 만한 품위 같은 거 할 때 decency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죠? 그럼 이 문장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독해의 절반 이상이 어휘하는 게 맞는 게 이 단어 한 개를 아는 순간 이 문장이 싹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훨씬 잘 지낼 수 있었을 거야. 끊고 만약 그가 뭘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러한 예의, 예절, 품위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어떤 품위죠? To apologize. 사과하는 거지. For what he messed up. mess up 하면 약간 망쳐버린 겁니다. 네. 그가 망쳐버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할 정도의 품위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우리 훨씬 더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뒤에서는 그 새끼가 품위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다 망가졌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죠? 그 단어 중요한 거 이해하시죠? 단어하고 기모적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쳐가지고 읽는 거, 끊어가지고 읽는 연습 이런 거 조금 하셔야지 독해를 갖다가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얼른 해서 가정법 끝낼게요. 자, 보시면은 13번 자, if절이 뒤로 빠져있죠? 뒤에 먼저 읽으시면 됩니다. if 주어 had pp if 주어 had pp예요. 지금 혼합가정법 아니기 때문에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만 골라주시면 되는 건데 지금 보기 봤더니 would, have pp 이 괜찮고요. would, have pp 괜찮아 보이고요. would, have pp 아니고 would, have pp 아니기 때문에 다 제껴 버리는 겁니다. 그죠? 쌤,
A번도 있고 지금 B번도 있는데 둘 중에 뭐를 답으로 골라야 하죠? 라고 할 때 제가 뭐라고 어떻게 찍으라 그랬어요? 이런 경우의 수가, 이런 보기가 요즘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죠? GTLF, 문법, 가정법 편에서 would, could, might나 should가 같이 나온다. 누구를 무조건 제낀다? 얘를 무조건 제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would나 could나 might는 진짜 막 섞어가지고 호환해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GTLF 문법 가정편에서는 should를 답으로 찍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조금 예외적으로 어렵게 나오더라도 그냥 손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그죠? 자, 보시면 assist 명사로는 도움, 동사로는 돕다. 이런 거죠. 영어에서는 명사하고 동사하고 쓰임새란다. 형태, 스펠링이 똑같은 케이스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단어 앞에, 그죠? 관사, other, 아니면 약간 이런 his, 소유격. 좀 이런 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얘가 아무리 명사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언정 약간 좀 명사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쌤, assist가 돕다라는 동사인데 여기서 왜 도움이라는 명사로 쓰였죠? 라고 좀 이렇게 좀 궁금한 학생이 있다면 앞에 약간 이런 소유격 있죠? the, 소유격, 뭐 전치사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게 붙어 있으면 뒤에 있는 게 아무리 동사처럼 보일지언정 명사로 돌려가지고 읽는 것도 독해지면서 꽤 중요한 어떤 스킬 되겠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쵸? 우리 팀이 이 게임에서 이기지 못했을 텐데, 이 정도의 문장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고요. 자, 14번 가보겠습니다. if 체크 끊고 might 체크. 뒤에니까 우슈쿠마 have pp. 그죠? 낫은 그냥 무시하시고 우슈쿠마 have pp니까 앞에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had pp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적어두시고 골라주시면 C번이 내가 정답이야 라고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 거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뭐 이렇게 문법은 보시면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문법에서 최대한 점수를 올려놔야 여러분이 안정적인 고득점을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자, 한번 간단하게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14번이랑 15번 있죠? 이게 실제 출제 난이도예요. 그쵸? 자, 문법 문제 약간 요 정도 난이도로 나옵니다. 쌤, 해석이 너무 어려운데요? 하실 필요 없어요. 왜? 문법은 해석이 없이도 고득점이 가능하니까. 이 문장이 살짝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는데 14번이나 15번이나 여러분 지금 해석 안 하고 그냥 구조만 잡아가지고 답을 딱딱 고르는 거 어렵지 않았죠? 그쵸? 그래서 GTF 문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해석 없이도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답니다. 해가지고 다 맞으셔야 돼요. 최대한 다 맞으셔야 되는 건데 어차피 우리는 독해도 건드려야 되니까 한 편 독해 한번 읽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administration이 누구죠? 그죠? 보통 그 행정부 얘기하는 건데 그냥 우리 나오면 정부라고 읽읍시다. 정부. 괜찮죠?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public. 이게 공공의, 약간 공중의 이런 뜻인 거고 transportation system. 이게 뭐겠어요? 대중교통체계 얘기하는 거겠죠. 대중교통체계.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행정부가 invest가 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제가 높아심에 물어보는데 invest가 있고요.
investigate가 있습니다. 자, 너무 유치한가요? 자, invest는 무슨 뜻이죠? 투자하는 거죠. 우리 무슨 이렇게 투자회사 같은 데 보시면 무슨 investment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투자하는 거고요. 위에 상당히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investigate까지 들어가 있으면 요거는 조사 내지는 수사하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정부가 had invested, 투자는 거죠. more heavily, 더 많이 투자를 했었더라면 어디에다가? 대중교통 시스템에다가 더 많이, 더 heavily, 더 무겁게 약간 투자를 했었더라면 그죠? 자, 뒤에 보시면 자, 이거는 해석도 중요한데요. 이것도 해석도 중요한데 이 뒤에서 이제 그 부정사랑 동명사라는 이제 그 챕터가 한 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되게 중요하게 언급되는 구문이라 지금부터 친숙하게 봐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구문이 있어요. We might not have had, have란 동사가 들어가 있죠? have problem, 뒤에 moving, ing. 까지가 한 덩어리의 굉장히 중요한 구문입니다. 구문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have 이렇게 problem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difficulty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란 뜻이죠. difficulty 내지는 have a hard time, have a hard time 해가지고 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 고생하다 라는 뜻이에요. 뒤에 이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ing를 딱 갖다 붙이자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have problem, 인생약가능 ing, have difficulty, 인생약가능 ing, have a hard time, 인생약가능 ing면 ing 하느라 고생하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구문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는요, 이 ing 자리에 어려운 말로 동명사 자리에 to 부정사를 못 쓰는 것도 아예 문법 문제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이거 동명사 관용 표현 가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정부가 공중 시스템에 공중 교통 시스템에다가 더 많은 투자를 했었더라면 우리가 ing 하느라 그쵸? have problem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해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ing 하느라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자, move from a city to another. 이거는 도시에서 도시로 옮겨 다니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었더라면 도시에서 도시로 움직이느라 이동을 하느라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가정법에다가 뭔가 동명사 관용 표현이 같이 쓰인 살짝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 독해 연습하기 좋은 그런 구문이 나오는 겁니다. 답은 금방 찍을 수 있었죠. 그거는 나 잘했어 라고 냅두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석도 좀 같이 해버릇 하시면은 나중에 독해 가서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자, 우리 가정법의 마지막 문제 15번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면은 자, 뭐 그냥 간단하네요. if가 뒤에 있고요. 그쵸? 이 앞에 주절에다가 뭘 쓸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그런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뒤에 보시면 if 주어 과거 동사니까 간단하네요. 앞에 우슈쿠마 동사 원형을 깔아주시면 정답 되겠더라. 자, 1번은 will be, 2번은 is, 1번이 아니라 A번이죠. 죄송합니다. A번이 will be, B번이 is, C번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지금 would be 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C번 would be. 자, 이게 정답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C번이
would be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 문장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장이고요.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절 먼저 해석해 주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여러분 독해할 때요. 정말 중요한 팁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꼭 G텔프가 아니라 한국에서 되게 이제 영어 시험을 되게 다채롭게 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사의 입장에서 이 친구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생각보다 독해가 약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보면 좀 이렇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명사를 대명사로 읽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it을 그것이라고 읽어요. they를 그들이라고 읽는다는 거죠. that을 그것이라고 읽고요. these를 이것들이라고 읽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독해를 내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아니면 내가 좀 독해의 정확성을 올리고자 하는 학생이잖아? 그러면 대명사로 읽으면 안 됩니다. 자, 안 그래도 지금 영어 지문이라 혼란스럽고 헷갈리고 명확하지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it을 갖다가 그것이라고 읽어버리면 이 지문이 아주 산으로 가버려요. 산으로 가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정확한 독해, 세밀한 독해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 대명사가 나왔을 때 이 친구가 가리키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석하셔야 돼요. 지금 이 문장에서 it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government, 저 친구거든요. 자, government가 뭐죠? 정부란 뜻입니다. 이 it을 그것은 이라고 읽는 것과 정부는 이라고 읽는 것은 멀리 봤을 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죠? 자, 대명사가 나와 있으면 그냥 그것들이라고 읽지 마시고요. 이게 가리킨 게 누군지 찾아서 데리고 와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꼭 G텔프가 아니라 모든 독해에 그냥 통용되는 이야기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만약 정부가 wanted to boost consumption, boost가 뭐죠? 이게 강화시키는 거고 consumption이 소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죠? 여기까지. 만약 정부가 소비를 강화시키길 바란다면 앞에 정부는 be better to 동사하는 것이 나을 거다. 정부는 동사하는 것이 나을 거다. 뭐 하는 게 나을 거래요? increase, 증가시키는 게 높이는 게 나을 거다. duty free 하면 면세죠. allowance, 이거는 허용 범위 같은 거죠. 허용 범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면세점에서 1인당 얼마까지 살 수 있다라는 제한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duty free allowance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비를 촉진시키길 원한다면 그 면세점에서의 어떤 한도를 높이는 것이 좋을 거다. 근데 어떤 한도인지 which부터 low now까지가 뒤에서 앞에 있는 allowance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도죠? 지금은 과도하게 low, 낮은. 과도하게 낮은 이 allowance, 허용 범위를 높이는 것이 아마 나을 거다. be better to 동사하는 것이 나을 거다. 이 정도 해석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사고 싶어도 한도에 막혀가지고 못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높이면 우리가 소비를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의 문장인 것 같죠? 그죠? 네.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59페이지 가정법 엑서사이즈를 모두 풀어봤고요. 나중에 이제 독해 같은 데 가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같이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제일 중요한 챕터였던 시제 그리고 가정법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는 끝난 거나 다름이 없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10강이죠. 10강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정말 많이 하셨어요.